주식 시장의 99%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단 두 가지 공식만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기록한 월스트리트의 전설,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상식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복잡한 차트와 뉴스 기사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조엘 그린블라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마법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린블라트는 이 단순한 원칙을 두 가지 지표로 계량화했습니다. 첫째, 자본 수익률 ROA를 통해 기업의 우수성을 판단합니다. ROA가 높다는 것은 투자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기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통해 가격의 저렴함을 평가합니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기업이 가진 이익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결합하여 상위 기업들을 매년 선정하고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거창한 비법이나 고급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가 증명했듯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마법 공식을 통해 여러분도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전설적 투자법 최초 공개. 고담 캐피털의 창립자이자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조엘 그린블라트. 이 남자가 20년간 연평균 4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한 비밀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워런 버핏과 존 템플턴의 뒤를 이어 투자계 구루의 자리에 오른 그가 말하는 투자의 핵심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좋은 주식을 염가에 사는 것.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간단한 원칙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무엇이 진짜 좋은 주식인지, 그리고 언제가 진짜 염가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며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그린블라트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투자는 결코 머리로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졌다 해도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무너집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의 공포, 주가가 급등할 때의 탐욕,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완벽하게 제거한 기계적인 투자법입니다. 어리석은 투자자는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와 뉴스에 집착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 종목이 좋다고 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정보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에서 답을 찾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입니다. 챕터 2. 초보자도 연 6% 수익률 보장하는 완벽 공식. 그린블라트가 개발한 마법 공식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단 두 가지 지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본 수익률로 측정하는 수익성. 두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로 측정하는 저평가 정도입니다. 이 두 지표를 결합해서 순위를 매기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스토리나 산업 전망 같은 복잡한 분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주관적인 판단들이 투자 성과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마법 공식은 오직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봉쇄합니다. 실제로 이 공식을 따라 투자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7년간의 백테스트 결과 연평균 30.8%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 12.3%를 크게 웃도는 성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식이 단 한 번도 5년 연속 시장을 하회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마법 공식은 때로는 1년, 2년 동안 시장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시장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법 공식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챕터 3. 99% 투자자가 모르는 진짜 돈 버는 원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미스터 마켓 이론입니다. 시장을 의인화한 이 개념에서 미스터 마켓은 매일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거나 팔 것을 제안하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는 극도로 감정적이어서 어떤 날은 극도로 낙관적이 되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또 어떤 날은 극도로 비관적이 되어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미스터 마켓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사고 극도로 낙관적일 때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변이 모두 주식을 살 때 따라서 사고 모두가 팔 때 따라서 팝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은 바로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합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좋은 기업을 저평가했을 때 매수하고 시장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결국에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마진 개념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야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1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살 수 있다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챕터 4. 전문가들도 인정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법칙. 마법 공식의 위력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법 공식은 오히려 위험을 줄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법 공식이 두 가지 검증된 투자 전략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치 투자 전략으로 시장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장 투자 전략으로 수익성이 높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사용해도 효과적인 이 두 전략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이 공식이 미래에도 계속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린블라트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법 공식의 근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감정에 휘둘리며 단기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약점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마법 공식의 효과도 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법 공식을 사용한 투자자들의 사례를 보면 놀라운 일관성을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꾸준히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마법 공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챕터 5.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의 공식 완전 정복. 마법 공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투자 가능한 주식 리스트를 만듭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이나 금융업은 제외하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업들로 리스트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 각 기업의 자기 자본 수익률과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를 계산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두 지표를 각각 순위로 매긴 후 그 순위를 합산합니다. 합산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들, 즉 수익성도 좋으면서 동시에 저평가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각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후 리밸런싱입니다. 1년이 지나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새로운 마법 공식 리스트에 따라 다시 매수합니다. 이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실이 난 주식이라도 매도하고 아무리 수익이 난 주식이라도 리스트에서 빠졌으면 매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특히 보유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시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마법 공식의 위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마법 공식과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마법 공식의 기본 원칙인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으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되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는 공짜로 돈을 물어다 줄 이빨 요정이 없습니다. 마법 공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만 투입한다면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면 돈을 모으고 마법 공식과 친구가 되며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는 어떤 좋은 투자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마법 공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시장의 비효율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마법 공식의 효과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 이론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가치 투자의 기본 원리만큼은 100년이 넘도록 유효했습니다.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역시 이런 검증된 원리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투자 성공의 비결은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검증된 원칙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이 바로 그런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후회 없는 투자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6. 마법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숨겨진 비밀.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법 공식은 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나 연속으로 시장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이 말은 3년 동안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불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린블라트는 이를 두고 훌륭하게도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이 마법 공식의 진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마법 공식이 3년 연속 부진했던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을 살펴보면 그 직후 2001년부터 2003년에는 연평균 30%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압축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의 군중심리 때문입니다. 마법 공식이 부진할 때면 언론에서는 가치 투자는 죽었다, 시대가 변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 가치 투자를 포기하고 성장주나 테마주로 갈아탑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니프티 피프티 붐이일 때도, 1999년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2007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칠 때마다 가치 투자는 구식이 되었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왕좌에 복귀했습니다. 챕터 7. 평범한 회사가 슈퍼스타가 되는 마법의 순간. 마법 공식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은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좋은 회사도 영원히 나쁜 회사도 없습니다.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성장주도 언젠가는 식어가고, 지금 외면받는 가치주도 언젠가는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최고 성과를 보인 주식들의 85%는 5년 후에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성과를 보인 주식들의 80%는 5년 후에 평균 이상의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회사들입니다.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애널리스트들의 관심도 적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회사들이 숨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시장이 이들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언젠가는 시장이 이들의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2년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한 중소제조업체는 당시 주가 수익 비율이 5배밖에 안 되는 완전히 소외된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은 25%나 되는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3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400% 상승했고 그제서야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8. 경쟁자들이 포기하는 순간 나만의 기회 독점하기. 마법 공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 이 공식이 수십 년 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방법은 모두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통계를 보면 마법 공식을 시작한 투자자 중 3년 이상 지속하는 비율은 채 30%도 되지 않습니다. 첫 해의 성과가 나쁘면 50%가 포기하고 둘째 해에도 부진하면 또 30%가 떠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진정한 가치 투자, 신봉자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계속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모든 투자자가 마법 공식을 사용한다면 이 공식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고 인내심을 갖지 못하며 군중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법 공식이 부진할 때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한다면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혼자만의 기회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9. 글로벌 금융위기도 뚫고 나온 철벽 방어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그 공포의 시간 말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손실을 확정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법 공식을 믿고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는 2008년의 시장보다 훨씬 적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40% 가까이 폭락할 때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는 25%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해인 2009년의 성과였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는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법 공식이 선별하는 주식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가진 회사들은 경기 침체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미 저평가된 주식들은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회복 국면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등하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에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 마법 공식 주식들도 함께 떨어졌지만 그 하락폭은 시장 평균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반등장에서는 시장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챕터 10. 마법 공식으로 은퇴 자금 완성하는 실전 로드맵. 이제 구체적으로 마법 공식을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30년 동안 마법 공식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으로 저축한다면 원금 3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더해도 5억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마법 공식으로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무려 66억 원이 됩니다.
단순히 저축 방법만 바꾸었을 뿐인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두세 번 정도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계좌 잔고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팔고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법 공식의 장기 성과를 보면 위기가 클수록 그 이후의 수익률이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1987년 블랙몬데이 이후,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모든 위기 상황에서 마법 공식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하고 1년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주식 뉴스도 보지 말고 경제 전망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마법 공식만 믿고 따르십시오. 하지만 모든 돈을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전체 자산의 70에서 80% 정도만 마법 공식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법 공식 투자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빨간불일 때 배우자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미리 마법 공식의 원리와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설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으로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만장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월가의 숨겨진 비밀. 99%가 모르는 특수상황 투자의 진실. 혹시 주식 리딩방에서 전문가라 자칭하는 사람의 추천주를 따라 사거나 빨간 불만 보면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99%의 개미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차트만 들여다보며 단타 매매에 목숨을 걸 때 진짜 월가의 고수들은 남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특수상황 투자라는 비밀의 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단 한 번의 투자로 5천만 원이 2억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썰 같으신가요? 이는 월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러한 기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복잡한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해 피하기 바쁩니다. 바로 그 위험이라는 꼬리표 뒤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월가의 영웅 조엘 그린블라트가 발견하고 성공시킨 이 투자법은 기업의 복잡한 구조적 변화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할, 합병, 자산 매각, 구조 조정, 심지어 부도까지. 언뜻 보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에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특수상황 투자는 바로 이 오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틈새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대형 우량주에만 몰려 있을 때 진짜 수익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두가 땅 위에 과일만 따려 할 때 남몰래 지하에 묻힌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황 투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파악하면 오히려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를 쫓는 대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보고 남들이 외면한 특별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갈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차트 창을 끄고 월가 부자들이 돈을 버는 진짜 이유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챕터 2. 기업 분할의 마법. 하나가 둘이 되어 돈이 2배로 불어나는 순간. 기업 분할이야말로 특수상황 투자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업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독립적인 회사로 나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추가적인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기업 분할 후에는 A회사 주식과 새로 생긴 B회사 주식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분할된 회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전에는 하나의 회사로 묶여 있어서 각 사업 부문의 진정한 가치가 가려져 있었는데 분할 후에는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분할되어 나온 자회사는 모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관심도 적어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트 메리어트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분할 사례를 보면 이런 원리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메리어트가 호텔 운영 사업과 부동산 소유 사업을 분할했을 때 시장은 초기에 이 구조 변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 합계가 분할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업 분할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분할되는 사업 부문들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분할 발표 후 즉시 받게 될 자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기회가 됩니다. 시장에서 무시받고 있는 자회사가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챕터 3. 합병 게임의 숨겨진 룰. 리스크 아비트리지로 안전하게 돈 버는 법. 리스크 아비트리지는 합병이나 인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주당 $100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B회사의 주가가 $95에 거래되고 있다면 여기서 $5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합병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 주주총회 통과, 자금 조달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합병 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병 거래는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이런 통계적 우위를 이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사이프러스 가든과 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의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리스크 아비트리지는 단순히 가격 차이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 조건, 지불 방식, 타임, 프레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지불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리스크 아비트리지를 위해서는 합병, 거래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합병 비율, 조건부 지급 조항, 계약수 수수료 등은 모두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재무 상태와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합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규모 확대를 위한 합병인지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4. 부도 기업에서 찾는 숨겨진 보물,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 부도 상황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수익 기회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부도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부도가 반드시 기업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더욱 건전한 회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차터 메디컬의 사례를 보면 부도 투자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부도에 빠졌지만 실제 사업 자체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부도 과정에서 부채가 정리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도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 가치와 실제 사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상 부채가 많더라도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거나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조 조정 후 상당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도 과정에서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크게 희석되지만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 상황에서도 비슷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린만 브라더스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은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하면서 불필요한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회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챕터 5. 제자본화와 옵션의 활용.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고급 전략. 제자본화는 기업이 자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보통 막대한 배당이나 특별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FMC 주식회사의 제자본화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주들이 상당한 현금, 배당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본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을 주주들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즉각적인 현금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자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종종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거나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자본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LEAPS는 장기 옵션의 한 형태로 특수 상황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LEAPS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큰 주식 포지션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할이나 합병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LEAPS를 활용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과 신주인 수권도 특수 상황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리어트 주식회사의 옵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옵션 전략을 구사하면 현물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옵션은 만료 기간이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급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자본화의 경우에는 실제 배당 가능한 현금의 규모와 배당 후 남은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옵션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변동성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 창출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법을 마스터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공적인 특수 상황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현금 흐름 분석, 기업 가치 평가 등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하고 동시에 법률적, 회계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인 투자자에게는 일반 투자자들이 꿈도 꾸지 못할 수익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활용해온 이런 특수 상황 투자법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것이 진정한 투자의 귀재가 되는 열쇠입니다. 챕터 6. 숨겨진 가치의 발견. 시장이 놓친 보석들을 찾는 비밀 공식. 특수 상황 투자에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종종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데 특히 복잡한 기업 구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틈새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탄생합니다.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차대조표를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이나 순이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진짜 보물은 종종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장부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 가치는 몇 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사나 매각 과정에서 이런 숨겨진 자산들이 갑자기 주목받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어즈의 사례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사양산업의 소매업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별도로 분리되거나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은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도 중요한 가치 요소입니다. 모회사 주식을 사면서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이런 숨겨진 지분의 가치가 모회사 자체의 가치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타이밍의 예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가? 특수 상황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타이밍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특수 상황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 분할의 경우 발표 시점부터 실제 분할 완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하는데 각 단계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식으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완료 직전과 직후에도 중요한 투자 기회가 나타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분할로 인해 받게 되는 소규모 자회사 주식을 즉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자회사 주식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나면 자회사 주식은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합병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발표 초기에는 대상 기업의 주가가 제시 가격에 근접하게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할인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이 지연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할인율이 더욱 커지는데 바로 이때가 리스크 아비트리지의 최적 진입 시점입니다.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수 상황 투자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업 분할의 경우 분할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가치 재평가가 완료되므로 이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챕터 8. 위험 관리의 철칙. 큰 수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 특수 상황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개의 특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상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분할, 합병, 구조 조정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특수 상황을 적절히 조합하면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실성이 높은 기업 분할과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큰 부도 투자를 적절히 조합하는 식입니다. 각 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합병의 경우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 자금 조달 능력, 경쟁 업체의 반대 매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 각 사업 부문의 독립적 생존 가능성과 시장에서의 평가, 방식을 예측해야 합니다. 손절 기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상황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달리 명확한 목표와 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레버리지 사용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수상황 투자는 이미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레버리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레버리지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챕터 9. 정보 수집과 분석의 노하우. 남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는 법. 특수상황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공시 자료는 물론이고 언론 보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업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 자료 중에서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 사항보고서 등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진 발언도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주주총회, 실적발표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나오는 경영진의 발언을 통해 향후 계획이나 전략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할이나 구조 조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이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만합니다. 해당 업계의 정통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들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려야 합니다. 법무팀이나 회계팀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고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뭔가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다면 남보다 먼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챕터 10. 실전 적용과 성과 극대화.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 실행법. 지금까지 배운 특수상황 투자의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 분할의 경우 분할 사유의 타당성, 각 사업 부문의 가치 평가, 시장 반응 예측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조건, 승인 가능성, 예상 수익률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각 투자 건별로 투자 근거, 목표, 수익률, 예상 기간, 위험 요소 등을 문서화해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대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률, 연한산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상황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적절한 벤치마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으므로 실패한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투자 실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상황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장기 보유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손실 실현을 통한 세금, 절약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특수 상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법들을 익혀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보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학습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는 진정한 투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